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단독 삼성전자 사흘째 이례적 압수수색. 한국경제 어제자 기사입니다. 다스의 미국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사흘 연속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건 지나치다는 내용입니다. 이 압수수색으로 삼성이 크게 위축됐고 삼성 임직원들도 크게 당황했으며 삼성전자의 대외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이 기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삼성전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당사자는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고 뒷돈을 대다 들킨 자기네들 부회장입니다. 다스 소송비는 그 소송비를 대납하라고 검찰이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이면 압수수색 당할 일을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지 누굴 탓하나요? 이렇게 삼성 걱정해주는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양반은 대체 왜 삼성 걱정을 대신 해주고 있을까?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일반인들이, 월급쟁이들이, 기자들이 삼성 걱정해줄 때마다 저는 매우 웃깁니다. 삼성은 돈도 너무 많고 힘도 너무 세고 연줄도 너무 넘쳐서 대신 걱정 안 해도 끝도 없습니다. 삼성 걱정은 삼성이 알아서 하니까 기자님, 우리는 각자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는 겁니다. 김호준의 어드바이스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삼성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예, 한국경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쓰는 분들, 예. 본인이 앞가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삼성이 걱정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예. 걱정부서 따로 있어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커요. 걱정부서 하나가 이 기자님들이 소속된 회사보다 더 커요. 예, 같은 언론인으로서 사실 좀 민망한 상황인데요. 예. 걱정부서 하나가 기자님들이 속해 있는 언론사보다 더 부자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기들이 다 알아서 걱정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 공작 등에 대해서 협조한 대가로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이거 이제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영장 발부될 때는 혐의가 소명되고 인멸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거고, 안 됐을 때는 인멸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구속된 건 국정원 이제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있나 찾다가. 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실패로 돌아갔지만 거의 10년 후에 이제 잡힌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건으로 지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재 핫한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예. 이 건이 제가 아는 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역할이 있습니다. 예. 네, 추가 혐의가 또 생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다스 분야는 제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어디서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겁니다. 만약 안 나오면 제가 이 뉴스 공장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죠. 예. 전 구제본 실장. 네, 그렇죠. 해외 체류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겠냐고 제가 강력히 추정한 바 있는데, 아마 아프실 예정 기술 같은 거 쓰지 않겠는가. 네, 조만간 피해자로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예. 아프실 예정 기술이나 소환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예. 어쨌든 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 예, 나중에 다스 연결된다. 소송비 대납 관련까지 예. 이어진다라는 거죠. 나중에 연결된다.
안 나오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는 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다스 부사장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JTBC에 보도됐는데요. 아버지의 지분은 작은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만 하더라도요. 서울 동부지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포토라인 썼습니다. 그때는 아버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거라고 말해야지. 아버님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 제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방어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최소한 침묵해주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혼자 괜히, 진실을 말했다가 자기만 죽지 않겠나. 과거에 힘이 있을 땐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기자회견은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준 기자회견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바라봤을 텐데, 그러니까 버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말을 안 했으면 그럼 뭐가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있다라는 암시는 계속 했었는데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때 이미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은 버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이런 얘기는 더 나올 것이고. 자,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다스 관련해서? 네, 관련해서요. 이동영 씨의 자세한 진술이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소개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는 건데요. 이동영 씨에 따르면 2013년 정도에 이시영 씨가 이상은 회장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0억 원 정도가 입금됐고요. 또 이상은 회장의 다스 배당금 수억 원도 송금됐다라고 합니다. 이 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쓰다가요. 지난해 12월 달에 이동영 부사장에게 통장을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한 줄로 하면 도곡동 땅 주인이 이시영 씨 아빠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또 심지어 이시영 씨가 통장을 돌려주면서 이동영 부사장에게 자신이 쓴 걸로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해달라고 이동영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을 명의는 이상은 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예, 아주 오래된, 의혹에 일단이 풀리는 건데, 이 땅이 모든 게 출발이거든요. 도곡동 땅 팔아서 다스에 들어가고, 그 돈이 BBK 들어가고, BBK에서 옵션을 벤처에서 주가 조작하고, 천억대 피해를 준 다음에, 김경준 씨가 미국에 도피한 다음에 140억 가지고 싸우다가 돌려받고, 이 모든 게 이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이 결국 이시영 씨 아빠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시영 씨가 어떻게 썼겠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섞었냐요? 예. 예, 발음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는 건 제 역할인데,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밝혀지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이런 건 엄청난 피해였거든요. 예, 주범이 되는 거죠. 예, 김경준 씨는 징역을 살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살았죠. 예. 그리고 140억을 돌려받는데 이제 공권력을 동원한 것도 빠져나갈 수 없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서울 동부지검은 다스의 비자금이 지금까지 알려진 120억 원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 비자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스에 다녔던 핵심 인물들이 매년 3, 40억 원씩 비자금 추가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인 걸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인 걸로 확인되겠죠. 예, 비자금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자, 또 뉴스가 있습니까? 다스 관련해서? 다스 관련 뉴스가 어제 많이 쏟아졌던데. 예, 다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국길에 인터뷰한 거요? 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펜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건데요.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로긴과 인터뷰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평창 이후에 추가적인 대북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하면서요.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부인이 대북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인자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한 발언이다. 혹은 그 이전부터 예정된 예를 돌아가는 길에 이 정도 말을 한다라는 예정된 동선하에 나온 인터뷰라고 봅니다.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백악관이 아무런 전제 없이 일단 초기 대화를 하겠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인터뷰한 것이 아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밝혔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았다. 예. 정확하게. 네, 이번 발언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부통령은 이런 거 결정 못해요. 예. 그리고 힘이 센 부통령들이 가끔 있어요. 드물게. 그런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잠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조선 총령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보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민족사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대통령 방북 초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남북 대화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꼬기는 정말 어쨌든 일본에서 조총련계 기간지 통해 가지고 이게 잘 되면 우리가 동결하겠다. 핵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슬쩍 내보이는 거죠. 이 클린턴 정부 말기에 거의 평화 협정 맺어지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예,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말도 안 되게 이제 부시가 뒤집어져 가지고 당선되지만 않았어도 정말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예. 클린턴 대통령 때 모든 게 해결될 뻔했어요. 네, 모든 게 미국 막판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네. 예. 근데 막판에 이제 부시 들어서면서 모든 게 또 원점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어렵죠. 그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의 조합으로 거의 이거 해결되나 보다 하는 막판까지 갔다가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번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기회예요. 예, 과연 가능할지. 근데 또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저는 오히려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저는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극적인 뭔가 할 것 같은데 그게 대북 문제 아니겠는가. 네, 평화협정을 끌어낸다면 그 또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작년부터.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 기억하실 텐데요. 안 검사가 어제 수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전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3번이나 청구했는데 3번 다 대검에서 반려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핵심은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죠. 지금 현재. 이 사건 초기부터 채용 비리 리스트에 그 리스트에 종이에 써 있어요.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예, 지원자, 청탁자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긴 합니다. 예, 청탁자 이름이 나란히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그 소위 브로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브로커와 강원랜드 사장과 전 사장이죠. 전 사장과 통화 내용 중에 시사인이 보도했었죠, 이거. 예. 네. 예, 대포폰이 있었는데요. 네. 이 대포폰이 일종의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권성동 의원하고 얘기를 했냐, 의논을 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 그리고 이 지금 구속된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 채용 비리 핵심, 이 최 전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내용도 있고, 네.
예,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안 검사의 수사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연루는 명백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연루됐냐가 관건일 뿐인데 수사를 전혀 안 했으니까요. 네,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안미연 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할 수 있죠. 예. 저도 고소를 많이 당해봤어요. 고소고발은. 자, 어쨌든 연루는 분명한데 어디까지 연루됐는지가 관건인데 이걸 수사를 해야 하나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가 그 이전에 계속 그걸 막았다. 이게 핵심이죠. 그거를 안미연 검사가 이제 참다 할 수 없이 폭로를 한 거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 그 수사지휘 문제를 가지고 현직 검사가 이렇게 폭로한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에요. 네, 수사를 하고 싶다고요. 검사가요. 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사하는 검사가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 검사, 이원정 검사 같은 케이스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검찰 지휘 체계, 검찰 동일체라고 하는 사실 그게 뭐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깬 용기로 따지면 대단한 용기의 인터뷰거든요. 예. 안 검사가 아무런 불이익 당하지 않고 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조금 남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미 들어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긴 있었네요. 그 이건희 차명 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 법제처가 어제 법령 해석을 내려가지고요. 네, 그걸 이제 해설할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옆에 이미 앉아 계시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서 이 건 관련해서는 거의 여기까지 단독 드리블로 밀고 왔다라고 말해도 좋을 박용진 의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짧아서 나오셨어요. 네, 굳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인이 한 건이기 때문에. 일단 법제처 결정부터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실명법에는요 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금융실명법이 공포되기 금융실명제도가 공포되기 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원금의 50%를 다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놨던 돈은 절반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20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희가 몰고 몰아봤더니 27개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 중 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었고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다시 말해서 금융권의 적폐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매기는 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금융위원회가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고 덤볐죠. 금융위도 안 한다고 그러고 국세청도 미제문이었고 그러고. 예,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법제처로 넘겼어요. 해석을. 법제처가 이호여사에 대한 해석을 내렸고 방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부과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그거는 뭐 나왔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를 지금 십몇 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죠. 십몇 년이 뭡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이게 2008년에 알려진 거니까 지금 10년. 네, 알려진 지 이후로도 10년. 그리고 금융실명법이 도입된 지는 24년, 2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삼성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16일 날 이 문제를 우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똑같이 버티고 왔으니까요. 엄청난 삼성 감싸기와 시간 끌기의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써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법이 일인데. 20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과징금 내라고 써 있는 숨긴 돈 절반 내놔 써놨거든요. 안 내놔요 그냥.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이 금융실명제도, 금융실명법을 운영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 사회에 이른바 금융실명법이 안착돼서요. 내 돈 내 이름으로 남의 돈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돈 내 이름으로 하고 세금 제대로 내고 하라고 하는 그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은 부서가 어디냐면 금융위원회예요. 아니, 이런 데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 대신에 그거 안 내도 된다고 법에 써 있어요. 내라고. 이게 이제야 정상적인 결정이 10년 만에 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또 답답한 건 뭐냐면 이 확인이 법제처 확인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당국이 그거 관련한 증빙 자료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장들이 개설돼 있던 은행들이 예. 그거 10년 지나가지고 기록이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올까봐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2008년 특검 당시에요. 삼성증권에 있었던 그 관련 계좌들은 삼성증권에서 파기해버린 걸로 네, 파기 알고 있고요. 했고요. 예. 그리고 그때 27개 진짜. 계좌 중에 삼성증권 도둑놈들. 3개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른 은행. 의원님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걷잖아요 일반인들. 도둑도 있고요. 도둑에 대한 방조범도 있습니다. 이게 공범이죠 공범 이 정도면. 예, 하수인 협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수인들 엄청 큰 도둑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는지. 근데 제가 여당이니까 네. 정부 측에 대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럼 도둑놈 주변에 내가 말할게요. 예,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 제가 말은 조심하겠으니 공장장께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도둑이지 뭐예요. 예, 아니 예. 정상적으로 낸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는 예, 예. 예. 저는 여당입니다. 예, 예, 예. 아니 이거 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네. 뭐 고민의 여지도 없이 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낸 세월도 너무 오래됐고 이제 내려고 그랬더니 은행들이 다 그 기록이 없다고. 열받아 진짜. 그 또 못 걷게 생겼어요. 이거 기록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10월 16일 작년 10월 16일 날 과세와 과징금 걷자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텼던 금융위원회. 그리고 또 2주 뒤에 세금은 거둘게요. 이렇게 태도를 바꿨죠. 세금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막 몰아붙이니까 과징금 거두라 그랬더니 과징금은 못 걷습니다. 버텼던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법제처 해석으로 거둬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이 나타났어요. 은행에 기록이 자료가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은행이 기록이 없어서 싸우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든가. 그런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제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걷어야 되고 과징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환기시켜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그 증빙 자료까지 제가 찾아야 되냐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찾아야 되고. 증빙자료를 찾을 방법이 있어요? 있죠. 아니 자기들이 해야죠. 이 관련해서 어떻게든 추징이 가능한 추정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님 2008년도에 손에 뭐 쥐고 있는 거 계십니까? 2008년도에 삼성 특검이 있었고 그 관련 자료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손에 쥐고 있으면 놓고 가세요 그러면. 예? 아직 손에 쥐는 건 없으시고요? 제가 그 여당인데요, 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정부 관료들이 금융위원회가요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나 몰라요가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제 은행을 입장입니다. 또 압수수색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좀 내라고 제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요 압수수색할 것 없이 시중은행들에게 관련 자료를 내출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아니 근데 뭐 보관 시한 뭐 이런 거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지나서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 93년 이전 계좌 특히나 현명관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88년도에 개설된 내 계좌에 있는 2천억 원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이건희 씨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정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증언을 모으든지 관련 그 당시에 은행 직원들의 이걸 모으든지 해서 확인하고 찾아낼 노력들은 안 하고요. 뭐 못 걷어요. 이 얘기부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은행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도 웃겨요. 이게 금융감독원의 발언입니다. 그 은행이 아니라. 예. 금융감독원은 직원. 예. 은행한테 들었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얼마나 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책임 있게 했으면. 싹 정리해보자면 예. 93년 법이 바뀌면서 그때까지 숨겨놨던 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숨겨놨던 돈이에요. 그 돈에 한 4조 정도 되는데 그 과징금이 그때 당시 법률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숨겨놨던 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절반 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때 안 냈어. 계속. 네. 계속 안 내다가 2008년에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돈을 거둬야 될 책임이 있는 혹은 뭐 지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돈을 안 거둬도 된다고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안 거둬도 된다고. 그다음에 국세청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은 우리나라의 블랙홀.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네.
네네 하셔야죠. 네네네. 블랙홀 같은 한 해인데 2008년이 이때 MB 정부가 시작이 되고요. BBK 특검은 은폐 특검이 돼버렸고요. 삼성 특검은 면죄부 특검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그 당시 이건 위반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 공장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의 차명 계좌를 삼성 이건희 회장 돈으로 넣어주는 역할만 해줬을 뿐이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세금과 제대로 된 과징금을 거두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10년 동안. 예. 예를 들어서 김영철 변호사가 완전 목을 걸고 폭로했잖아요. 네. 네, 폭로했는데 거꾸로 그 폭로한 돈을 다 쌈짓돈으로 챙겨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도둑놈들.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아, 제가 이거 하나 읽으려고 좀 써놨는데 도둑놈과 그 공범들이에요. 네. 하나 써놨는데 읽어도 돼요? 이거 읽고 가십시오. 이제. 왜냐하면 우리 공장장님이 막 네.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해야 될 얘기 못하고 한 적이 많아서 자 읽을게요. 네. 이건희가 차명 계좌에 4조 5천억을 숨겨놔도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재용이 이건희의 숨겨진 돈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과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못한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재용이 뇌물과 국민연금 통해서 삼성물산을 날로 먹어도 석방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건희의 자녀들이 회사 돈으로 집수리를 해도 3억밖에 안 된다고 조사도 안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2,400원의 버스비를 횡령했습니다. 해고됐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그렇다고 의원님, 아직도 많이 관료들이 남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일 저질러 놓은 관료들에 대해서 네. 처벌하고 책임 묻는 게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마지막 방식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하고 주고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유,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속이 되게 상해서 그래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모두가 다 하는데 삼성이라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더 도와줘가지고. 네네. 네. 네네. 자,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의원님 호는 그럼 네네로 하죠. 전에는 뭐 조지다러시더니. 그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과징금 내라고 써 있는 숨긴 돈 절반 내라 써놨거든요. 안 내놔요 그냥.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이 금융실명제도, 금융실명법을 운영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 사회에 이른바 금융실명법이 안착돼서요. 내 돈 내 이름으로 남의 돈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돈 내 이름으로 하고 세금 제대로 내고 하라고 하는 그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은 부서가 어디냐면 금융위원회예요. 아니, 근데 이런 그 데서 제일 금융위원회가 앞장서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 대신에 그거 안 내도 된다고 법에 써 있어요. 내라고. 이게 이제야 정상적인 결정이 10년 만에 났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또 답답한 건 뭐냐면 이 확인이 법제처 확인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당국이 그거 관련한 증빙 자료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장들이 개설돼 있던 은행들이 예. 그거 10년 지나가지고 기록이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올까 봐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2008년 특검 당시에요. 삼성증권에 있었던 그 관련 계좌들은 삼성증권에서 파기해버린 걸로 파기 알고 일부 있고요. 했고요. 예. 그리고 그때 27개 진짜. 계좌 중에 삼성증권 도둑놈들. 3개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른 은행. 의원님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걷잖아요 일반인들. 도둑도 있고요. 도둑에 대한 방조범도 있습니다. 이게 공범이죠 공범 이 정도 되면. 예, 하수인 협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수인들 엄청 큰 도둑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는지. 근데 제가 여당이니까 네. 정부 측에 대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럼 도둑놈 주변에 내가 말할게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 제가 말은 조심하겠으니 공장장께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도둑이지 뭐예요. 예, 아니 예. 정상적으로 낸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는 예. 예. 저는 여당입니다. 예. 아니 이거 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뭐 고민의 여지도 없이 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낸 세월도 너무 오래됐고 이제 내려고 그랬더니 은행들이 다 그 기록이 없다고. 열받아 진짜. 그 또
또 못 걷게 생겼어요. 이거 기록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10월 16일 작년 10월 16일 날 과세와 과징금 걷자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텼던 금융위원회. 그리고 또 2주 뒤에 세금은 거둘게요. 이렇게 태도를 바꿨죠. 세금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막 몰아붙이니까 과징금 거두라 그랬더니 과징금은 못 걷습니다. 버텼던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법제처 해석으로 걷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은행이 나타났어요. 은행에 기록이 자료가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은행이 기록이 없어서 싸우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든가. 그런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제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걷어야 되고 과징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환기시켜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그 증빙 자료까지 제가 찾아야 되냐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찾아야 되고 증빙자료를 찾을 방법이 있어요? 있죠. 아니 자기들이 해야죠. 이 관련해서 어떻게든 추징이 가능한 추정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님 2008년도에 손에 뭐 쥐고 있는 거 계십니까? 2008년도에 삼성 특검이 있었고 그 관련 자료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손에 쥐고 있으면 놓고 가세요. 그러면. 예? 아직 손에 쥐는 건 없으시고요? 제가 그 여당인데요, 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정부 관료들이 금융위원회가요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나 몰라요가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은행을 또 압수수색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좀 내라고 제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요 압수수색할 것 없이 시중은행들에게 관련 자료를 내출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아니 근데 뭐 보관 시한 뭐 이런 거 내놓으면서 이제 지나서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 93년 이전 계좌 특히나 현명관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88년도에 개설된 내 계좌에 있는 2천억 원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이건희 씨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정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증언을 모으든지 관련 그 당시에 은행 직원들의 이걸 모으든지 해서 확인하고 찾아낼 노력들은 안 하고요. 뭐 못 걷어요. 이 얘기부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은행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도 웃겨요. 이게 금융감독원의 발언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예. 금융감독원은 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겠죠. 예. 어쨌든 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 예, 나중에 다스 연결된다. 소송비 대납 관련까지 예. 이어진다라는 거죠. 나중에 연결된다. 안 나오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는? 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다스 부사장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JTBC에 보도됐는데요. 아버지의 지분은 작은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만 하더라도요. 서울 동부지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포토라인 썼습니다. 그때는 아버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거라고 말해야지. 아버님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 제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방어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최소한 침묵해주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혼자 괜히 진실을 말했다가 자기만 죽지 않겠나. 과거에 힘이 있을 땐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기자회견은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준 기자회견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바라봤을 텐데, 그러니까 버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말을 안 했으면 그럼 뭐가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있다라는 암시는 계속 했었는데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때 이미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은 버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이런 얘기는 더 나올 것이고. 자,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다스 관련해서? 네, 관련해서요. 이동영 씨의 자세한 진술이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소개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는 건데요. 이동영 씨에 따르면 2013년 정도에 이시영 씨가 이상은 회장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0억 원 정도가 입금됐고요. 또 이상은 회장의 다스 배당금 수억 원도 송금됐다라고 합니다. 이 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쓰다가요. 지난해 12월 달에 이동영 부사장에게 통장을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한 줄로 하면 도곡동 땅 주인이
이시영 씨 아빠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또 심지어 이시영 씨가 통장을 돌려주면서 이동영 부사장에게 자신이 쓴 걸로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해달라고 이동영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을 명의는 이상은 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의혹에 일단이 풀리는 건데 이 땅이 모든 게 출발이거든요. 도곡동 땅 팔아서 다스에 들어가고 그 돈이 BBK 들어가고 BBK에서 옵션을 벤처에서 주가 조작하고 뭐 천억대 피해를 준 다음에 김경준 씨가 미국에 도피한 다음에 140억 가지고 싸우다가 돌려받고 이 모든 게 이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이 결국 이시영 씨 아빠다. 예, 그러지 않고선 이시영 씨가 어떻게 썼겠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섞었냐요? 예, 예, 발음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는 건 제 역할인데,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밝혀지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이런 건 엄청난 피해였거든요. 예, 주범이 되는 거죠. 예, 김경준 씨는 징역을 살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살았죠. 예. 그리고 140억을 돌려받는데 이제 그 공권력을 동원한 것도 빠져나갈 수 없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서울 동부지검은 다스의 비자금이 지금까지 알려진 120억 원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 비자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스에 다녔던 핵심 인물들이 매년 3, 40억 원씩 비자금 추가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인 걸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인 걸로 확인되겠죠. 예, 비자금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자, 또 뉴스가 있습니까? 다스 관련해서? 다스 관련 뉴스가 어제 많이 쏟아졌던데. 예, 다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국길에 인터뷰한 거요? 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펜스, 미국은 북한과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단독 삼성전자 사흘째 이례적 압수수색. 한국경제 어제자 기사입니다. 다스의 미국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사흘 연속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건 지나치다는 내용입니다. 이 압수수색으로 삼성이 크게 위축됐고 삼성 임직원들도 크게 당황했으며 삼성전자의 대외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이 기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삼성전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당사자는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고 뒷돈을 대다 들킨 자기네들 부회장입니다. 다스 소송비는 그 소송비를 대납하라고 검찰이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이면 압수수색 당할 일을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지 누굴 탓하나요? 이렇게 삼성 걱정해주는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양반은 대체 왜 삼성 걱정을 대신 해주고 있을까?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일반인들이, 월급쟁이들이, 기자들이 삼성 걱정해줄 때마다 저는 매우 웃깁니다. 삼성은 돈도 너무 많고 힘도 너무 세고 연줄도 너무 넘쳐서 대신 걱정 안 해줘도 끝도 없습니다. 삼성 걱정은 삼성이 알아서 하니까 기자님 우리는 각자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는 겁니다. 김호준의 어드바이스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삼성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예, 한국경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쓰는 분들, 예. 본인이 앞가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삼성은 삼성이 걱정할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예. 걱정 부서 따로 있어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커요. 걱정 부서 하나가 이 기자님들이 소속된 회사보다 더 커요. 예, 같은 언론인으로서 사실 좀 민망한 상황인데요. 예. 걱정 부서 하나가
기자님들이 속해 있는 언론사들보다 더 부자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걱정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 공작 등에 대해서 협조한 대가로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 안 해도 돼요. 이거 이제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영장 발부될 때는 혐의가 소명되고 인멸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거고 안 됐을 때는 인멸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구속된 건 국정원 이제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있나 찾다가 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실패로 돌아갔지만 거의 10년 후에 이제 잡힌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건으로 지금 구속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재 핫한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 및 대납. 예. 이 건이 제가 아는 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역할이 있습니다. 예. 네, 추가 혐의가 또 생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다스 분야는 제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어디서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겁니다. 만약 안 나오면 제가 이 뉴스 공장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죠. 예. 전 구조본 실장. 네, 그렇죠. 해외 체류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겠냐고 제가 강력히 추정한 바 있는데, 아마 아프실 예정 기술 같은 거 쓰지 않겠는가. 네, 조만간 피해자로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프실 예정 기술이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건데요.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로긴과 인터뷰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평창 이후에 추가적인 대북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하면서요.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대북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인자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 예,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한 발언이다. 혹은 그 이전부터 예정된 예를 돌아가는 길 이 정도 말한다라는 예정된 동선하에 나온 인터뷰라고 봅니다.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백악관이 아무런 전제 없이 일단 초기 대화를 하겠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인터뷰한 것이 아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밝혔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았다. 예. 예. 정확하게. 네, 이번 발언은 받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부통령은 이런 거 결정 못해요. 예. 그리고 힘이 센 부통령들이 가끔 있어요. 드물게. 그런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잠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조선총련 기간지인 조선신보를 보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민족사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대통령 방북 초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남북대화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꼬기는 정말. 어쨌든 일본에서 조총련계 기간지 통해 가지고 이게 잘 되면 우리가 동결하겠다. 핵 예,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슬쩍 예. 내보이는 거죠. 이 클린턴 정부 말기에 거의 평화 협정 맺어지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예,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말도 안 되게 이제 부시가 뒤집어져 가지고 당선되지만 않았어도 정말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예. 클린턴 대통령 때 모든 게 해결될 뻔했어요. 네, 모든 근데 게 미국 막판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네. 예. 근데 막판에 이제 부시 들어서면서 모든 게 또 원점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어렵죠. 그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의 조합으로 거의 야 이거 해결되나 보다 하는 막판까지 갔다가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번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기회예요. 예, 과연 가능할지. 근데 또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훨씬 더 그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저는 오히려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자기가 뭡니까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저는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극적인 뭔가 할 것 같은데 그게 대북 문제 아니겠는가. 네, 평화협정을 끌어낸다면 그 또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작년부터.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 기억하실 텐데요. 안 검사가 어제 수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전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3번이나 청구했는데 3번 다 대검에서 반려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핵심은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죠. 지금 현재. 이 사건 초기부터 그 뭡니까 채용 비리 리스트에 그 리스트에 종이에 써 있어요.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예, 지원자 청탁자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긴 합니다. 예, 청탁자 이름이 나란히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그 소위 뭡니까 브로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브로커와 강원랜드 사장과 전 사장이죠. 전 사장과 통화 내용 중에 시사인이 보도했었죠, 이거. 예. 네. 예, 대포폰이 있었는데요. 네. 이 대포폰이 일종의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권성동 의원하고 얘기를 했냐, 의논을 했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 그리고 이 지금 구속된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 채용 비리 핵심, 이 최 전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내용도 있고, 네. 예,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안 검사의 수사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연루는 명백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연루됐냐가 관건일 뿐인데 수사를 전혀 안 했으니까요. 네,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안미영 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할 수 있죠. 예. 저도 고소를 많이 당해봤어요. 고소고발은. 자, 어쨌든 연루는 분명한데 어디까지 연루됐는지가 관건인데 이걸 수사를 해야 하나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가 그 이전에 계속 그걸 막았다. 이게 핵심이죠. 그거를 안명 검사가 이제 참다 할 수 없이 폭로를 한 거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 그 수사지휘 문제로 가지고 현직 검사가 이렇게 폭로한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에요. 네, 수사를 하고 싶다고요. 검사가요. 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사하는 검사가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 검사, 이원정 검사 같은 케이스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검찰 지휘 체계, 검찰 동일체라고 하는 사실 그게 뭐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깬 용기로 따지면 대단한 용기의 인터뷰거든요. 예. 안 검사가 아무런 불이익 당하지 않고 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조금 남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미 들어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긴 있었네요. 그 이건희 차명 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 법제처가 어제 법령 해석을 내려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설할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옆에 이미 앉아 계시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서 이 건 관련해서는 거의 여기까지 단독 드리블로 밀고 왔다라고 말해도 좋을 박용진 의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짧아서 나오셨어요. 네, 굳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인이 한 건이기 때문에. 일단 법제처 결정부터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실명법에는요 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금융실명법이 공포되기 금융실명제도가 공포되기 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원금의 50%를 다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놨던 돈은 절반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20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희가 몰고 몰아봤더니 27개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 중 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 예.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 이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었고요. 예.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다시 말해서 금융권의 적폐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매기는 게 당연하다. 예. 그랬는데 우리의 금융위원회가 예. 못하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하고 덤볐죠. 금융위도 그렇습니다. 안 한다고 그러고 국세청도 미정이냐고 그러고. 예,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예. 이걸 법제처로 넘겼어요. 해석을. 법제처가 이호여사에 대한 해석을 내렸고 방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부과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그거는 결론이 뭐 나왔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를 지금 십몇 년 동안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십몇 년이 뭡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이게 2008년에 알려진 거니까 지금 10년. 예, 알려진 지 이후로도 10년. 그리고 금융실명법이 도입된 지는 24년, 2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삼성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지난 10월 16일 날 이 문제를 우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똑같이 버티고 왔으니까요. 엄청난 삼성 감싸기와 시간 끌기의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써 있고요. 법에- 너무나 당연한 법이 일인데 20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